조언을 좀 많이 구한다고 해서 해결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데 해결이 안 될 경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있죠. 건가요? 네.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죠. 왜냐하면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청구라든지 약간의 업무상 네. 시기를 놓치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시기거든요. 시기가 적기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춰버려 가지고 아예 억울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게 제일 억울하고 제가 봐도 안타깝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만 먼저 컨설팅을 받았거나 네네. 또는 그 친구가 아예 좀 어느 정도 역량이 좀 약간만 업그레이드 됐었더라면 네네. 그걸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동안 몰랐던 거죠. 네.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네. 그러한 결정적인 그 업무 때문에 아무리 그 이후에 네. 뒷북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그 박사님께서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한 3가지 정도 요거는 꼭 준비를 좀 해놓고 가라 할 만한 그런 팁? 글쎄요, 뭐 일단 네. 대부분 문제는 극복이 좀 되는데 네. 제가 제가 이 교육할 때도 한 4-5번 정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강조를 했는데 장애인속공사에서 준공대금 수령 전에 반드시 청구를 해라. 또 소멸시효 우리가 공사대금은 3년이거든요. 네. 3년이 지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라. 네네. 왜냐하면 그건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미 되돌려지고 나면 네. 또 이번에 또 간접비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. 그래서 그런 몇 가지들이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 네. 어쨌든 이게 좀 찝찝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문을 찾으세요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현장마다 상황이 다 틀려요. 그쵸.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막상 얘기 들어보면 아주 애매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제 아는 친구도 왜 이 돈을 청구를 못했을까? 근데 이제 와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적기 타임을 놓친 거예요. 네네. 그럼 결국 이거 놓친 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?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중요하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. 이 소송이든 뭐든 자료는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네. 뭐 할 수도 있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. 그러려면 정말 꼼꼼해야 되겠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시기라는 거를 놓치고 안 놓치고 문제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그렇죠. 텐데 그래서 자문이라는 거를 구해야 그렇죠. 되고 네. 컨설팅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. 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. 공사와 또 공무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품질 안전도 하지만 네.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공무입니다. 공무. 네. 공무에 저는 제일 큰 덕이 뭐냐면 꼼꼼해야 한다고 봐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꼼꼼하고 잘 챙기는 사람들. 네. 그 대신 공사는 창조적이어야 되고. 왜 공사가 창조적이어야 되냐면 네. 사실은 공사가 일을 한번 잘못해버리면 그걸 복구하는데 엄청난 또 비용이 들고 네네. 일의 순서를 잘못하거나 네. 그런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공사 담당자가 창조적인 머리만 잘 굴리면 네. 일을 정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창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공무원 사람들은 창조적이 되면 안 됩니다. 숫자를 고치면 안 되고 숫자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네.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 뭐 창조적이고 새롭게 뭐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있는 걸 잘 지키는 안방마님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공무 담당자의 중요한 특성, 가져야 될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맞아요.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에서 잘 챙기고 그렇죠. 그래야 이제 아까 그 적기라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